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장이 어제 오늘 조금 움직임이 제가 볼 땐 조금 애매하거든요. 어제 오늘 시장 보면.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예측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던 영역이 이제 어제 이제 FOMC 있었고, 네, 쿼드러플 위칭되어 있었고, 오늘은 아침에 또 어제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오라클 실적 발표. 오늘 아침에 브로드컴 실적. 자, 참고로 오라클은 실적 발표하고 쭉 빠졌고, 브로드컴은 실적이 잘 나와서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목금 일본 통화정책회의 금리 여부, 인상 여부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띵 자금 회수 여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럼 그 전까지는 좀 시장이 애매할 수가 있다 이건데, 근데 그 전까지 시장이 애매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아니고 본격적인 치고 가는 시장은 저 이벤트 이후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래서 다다음 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보면 어제랑 오늘 제일 센 섹터가 혹시 뭔지 아세요? 어제와 오늘? 반도체 얘기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에이프릴 축하드리고요. 아, 에이프릴 못 샀는데 큰일 났네. 팔고 다시 못 샀는데 날라가 버렸네요. 예. 바이오라뇨. 정부가 부동산 팔고 주식하라고 했더니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동산 팔고 주식하라고 했더니 부동산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지금.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전형적인 테마거든요. 전형적인 이제 테마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죠. 천일고속부터 출발한 거고, 동양고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냥 얘네에서 그냥 끝나겠거니 했던 것들이 이제 확산이 어제 확 돼버렸어요. 저는 이게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종목들?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서부 T&D 이거 예전에 서부 고속터미널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한림지주, 대성산업, 어제부터 막 움직였던 거 보면 뭐 동서도 있었고요. 뭐 사조산업도 있었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그냥 쭉 적는 건데도, 그 아침에 보니까 경방도 가던데. 네, 롯데칠성 아주 그냥 난리 났습니다. 예, 신세계, 뭐 BYC, 또 뭐 있냐. 저 지금 생각나는 대로만 적어도 이렇게 많아요. 이게 확산이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사실 국내 시장이 저PB라고 하죠. 저PBR 시장이다.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이기는 해요. 즉 거버넌스 개선의 수혜이기는 하지.
근데 지금 움직임은 거버넌스 개선의 수혜의 움직임으로 간다라기보단 테마입니다. 테마고 이게 이제 강남 고속터미널부터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서울에 땅이 있는 기왕이면 그것도 아니면 수도권까지 그것도 아니면 시멘트 어제 뭐죠? 무슨 시멘트 상한가 가지 않았나요? 3표인가? 걔도 이걸로 간 겁니다. 예, 걔도 이걸로 간 거예요. 지금 어제랑 오늘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왜 갔지?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거는 자신 있는 분들은 매매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매매하라고 제가 판을 깔아 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테마다라는 생각이 전 좀 있어서 그냥 이런 현상이 있다 정도는 알아가는 게 좋고요. 이런 것들 너무 따라다니는 매매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튼 심지어 서울이나 수도권에 땅이 있는데 아직 안 간 것도 있어요. 저도 왜냐면 찾아봤거든요. 어제. 근데 또 안 가는 거는 안 가요. 거래도 없고. 거래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는 거를 이거는 따라붙는 매매밖에는 못 하거든요. 왜냐면 요 흐름이 한번 나오고 이 흐름이 꺾일 때는 안 가던 건 그냥 계속 안 가거든요. 이건 잠깐 나오는 흐름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데이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 예, 그래서 대성산업도 가잖아요, 지금. 나중에 다 빠지겠지만. 좀 비정상적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얘네가 주류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현상은요, 다음 주? 길어야 다음 주까지라고 봐요. 길어야 다음 주까지라고 보고. 자, 시황으로 넘어와서, 제가 이제, 요 다음 주 목금에 있는 일본 통화정책 회의까지가 어떤 이벤트 기간이라고 본다면 그때부터 장이 좋아진다는 전제에서 저는 바통이 딱 터치가 되고 얘네들은 그때 급락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아직 더 들썩들썩 거릴 거다. 오늘도 보니까 고점에서 또 밀리는 것도 꽤 있어요. 이쪽 종목들이요. 반대로 상한가 가 있는 것도 있고요. 아셨죠? 이해가 되셨으면 1번 한번 쳐보시고, 코스닥은 지금 가기가 애매한 겁니다. 예, 가기가 애매한 거고, 저는 다음 주 구간 지나가면 다다음 주부터 코스닥이 치고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이번 주 중반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코스닥도 그렇게 치고, 예, 코스닥 치고 갈 때는 뭐 이제 2차전지 또 치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어제는 아마 시장이 조금 별로였잖아요. 어제 시장이 이제 만기라서 오후장에 계속 따박따박 민 것도 있고. 오늘 시장에서 지금 강한 것들 조금 한번 잠깐 얘기해 볼까요? 잠깐만요. 켜놨어야 된다. 예. 빠지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자 오늘 지금 강한 거 보면 우주항공 세죠. 어제도 셌고요. 네, 우주항공 세고 땅 세고요. 우주항공 세고 땅과 하늘이네요. 네, 그 물은 예, 조선도 조금 아까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이상하다. 조선도 조금 올라오던데요. 자동차도 좀 움직였고요. 로봇, 바이오 뭐 이 정도인데, 바이오는 종목마다 많이 다릅니다. 왜? 아침부터 알테오젠 이슈 있었거든요. 요거
좀 잠시 이따 설명드릴게요. 야, 이거 좀 공교롭네요. 땅, 하늘, 바다. 땅과 하늘과 바다가 강하군요,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 하랬더니 주식으로 부동산 하고 있다니까요. 돌아버리겠네, 진짜. 자, 우주항공은 지금 모멘텀이 뭐죠? 스페이스X 모멘텀.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우주항공 강했어요. 스페이스X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피어가 대장이죠. 그리고 스피어랑 HVM? 요거 두 개가 스페이스X 직접 관련주잖아요. 조선은 아까 보니까 HJ가 제일 세던데, 한진? 자동차 두루두루 좀 올라오더라고. 근데 이제 자동차랑 로봇은 약간 같은 맥락으로 움직인다고 저는 조금 보여요. 이거는 맥락 자체는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자동차나 로봇. 왜냐면 요즘은 자동차도 로보틱스로 많이 보니까요. 바이오는 종목마다 진짜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알테오젠 이슈가 나오는데, 알테오젠 이슈가 오늘 장 시작 전부터 나왔어요. 뭐였냐면 저번에는 이제 할로자임이, 자, 기본 배경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할로자임하고 머크와의 싸움이거든요. 할로자임과 머크의 싸움인데, 이게 SC 제형 때문에 그런 겁니다. SC 제형 관련. 왜? SC 제형 관련돼서 원래 메인 플레이어는 할로자임이었거든요. 근데 머크가 알테오젠과 손잡고 치고 들어온 거죠. 대표적인 품목이 히트루다 SC죠. 근데 이 대표 품목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딱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독일에서는 할로자임의 손을 들어줬어요. 물론 독일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제약 품목의 그 분쟁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판정을 한다. 그래서 특허의 유효성 관련된 판정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다. 그리고 이 앞서 나온 요 판정 역시도 머크가 또 항소를 할 거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전례를 봤을 때는 독일처럼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서 심사를 하지 않고 대부분 같이 심사를 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런 데서 문제가 없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한적인 악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향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확정난 것도 아니고 제한적인 악재인 건데, 이제 이번에는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제 단백질 조합 관련 특허 이거 가지고 걸고 넘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게 뭐냐면 그 세포가 결합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 조합 관련돼서 기존에 35도에서 하던 것을 할로자인 같은 경우는 요걸 32도로 낮추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서 특허를 잡아놓은 게 있는데, 알테오젠은 그게 아니라 35도를 27도인가요? 더 낮춰버리면 이런 효과가 나온다.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할로자임이 알테오젠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바로 알테오젠이 반박을 했죠. 예전에 다, 이거 근데 사실 다 예전에 나왔던 상황이에요. 상황들입니다. 충분히 비검토했고, 머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거 괜히 또 걸고 넘어진 거다. 특허 관련 내용이라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반박 근거들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 하락은 했는데 제한적인 거예요, 역시. 그럼 이것도 뭐예요? 제한적인 악재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이 상태에서 같은 값이면 알테오젠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저런 것들이 좀 해소가 저는 될 것으로는 보는데, 좀 기미가 보일 때 우리는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알테오젠이 그래서 오르기는 또 어렵지만, 빠지는 것도 제한적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난주에도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고, 일주일 동안 반등은 자체는 못했거든요. 또 일주일 만에 또 이슈가 나왔고. 저는 알테오젠은 40만원만 안 깨지면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돌발 악재들이 나와서 지금 내려오는데, 40만원만 안 깨지면 또 올라올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1번 한번 쳐보시고, 다음 설명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부동산 하지 말랬더니 주식으로 부동산 하는 건 진짜 웃긴 컨셉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참 신기하네. 제가 볼 땐 천일고속 동양고속 날아간 것도 역시 부동산은 강남이니까, 강남 불패니까, 강남 고속터미널이라니까 그렇게까지 테마로 붙일 수 있었나?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아, 주동산이요? 주동산? 주동산 멋있는 아이디어 좋네요. 주동산이네. 주동산 테마. 알테오젠 사고 싶은 생각은 저는 지금은 없어요. 흐름을 좀 보고 싶어요. 굳이 시끄러운데 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얘는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40만원만 안 깨지면 저는 결국은 올라올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있죠. 40만원만 안 깨지면 결국 올라올 거다. 자,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수익 냈거나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들고 계신 분들 포함. 자, 에이프릴 바이오 수익 내신 분들 3번 한번 쳐보시고 축하드리네요. 저도 다시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지금 지금 한 3일 동안 올라와가지고 3일 전에 샀어야 되는데 4만원 깨질 때가 마지막 또 기회였는데요. 얘기만 하고 저는 못 샀네. 참 축하드리고, 이거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아침에 리포트 나왔어요. 여러분, 아침에 리포트 나왔고, 리포트 뭐랑 뭐가 나왔냐면 에이프릴 바이오하고, 여기 내가 안 넣어놨네, 코오롱 티슈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 아침부터 코오롱 티슈진도 좀 강한 편인 중에 하나거든요. 얘는 조정도 없었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좀 강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뮤노시아 치고 가고. 바이오는 사실 오늘 만약에 알테오젠이 무너지는 그림으로 봤으면 오늘 바이오 안 좋았을 텐데, 알테오젠이 버티는 그림으로 가니까 반박도 바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알테오젠 이슈니까요. 갈놈들은 가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좋은 보고서가 나왔던 기업들 위주로 매기가 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이백은 요새 계속 좋아요. 나이백은 요새 계속 좋고. 어쨌든 이 바이오 쪽은 종목별로 이런 식으로 좀 갈리는데, 저는 사실 에이프릴이 계속 탑픽이라 그렇습니다. 로봇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로봇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오늘 로봇 자동차 이쪽이 좀 움직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 쪽도 종목마다 많이 달라요.
최근에 로봇 쪽에서 차트가 제일 좀 좋게 흘러갔던 종목 중에 제 눈에 띄었던 건 유진 로봇이에요. 최근에 얘가 잘 가더라고. 근데 이제 아예 슈팅까지로 가버리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계속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나우 로보틱스죠. 얘는 뭐 아직도 오늘 6% 올랐지만 뭐 그냥 움직임 중에 하나고요. 아직은 25,000원을 넘어가면 슈팅이 나올 거예요. 25,000원을 넘어가면 이런 거는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내용이 나쁘지가 않아요. 좋아요. 네, 내용이 좋은 편입니다. 이거는 차트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빠졌다고 차트가 깨진 게 아니라니까요. 어제 빠졌 이게 뭐가 차트가 깨져요. 오히려 지지받았네. 기준선도 기다리고 있고 이게 뭐 깨진 거예요. 이러고선 오늘 또 들어 올리면 이러면 이제 좋아 보이잖아요. 이러면은 더 빠지면 어떡하지? 역시 좋은 종목이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얘는 막 그렇게 극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일반론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수렴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조만간 저는 확산이 일어날 것 같고 윗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내용 좋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다가 로봇주들 보면은 제가 요즘 로봇주에서 조금 눈에 들어오는 건 이런 거. 이렌시스. 아진엑스텍. RS 오토메이션. 요런 것들인데 이 중에서 요 RS 오토메이션은 이번 달 말에 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얘가 일반 주주 대상 유상증자 일정이 12월에 있어요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정까지 끝나면 저는 본격적으로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진엑스텍 얘는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그리고 이렌시스 얘도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의 이제 공통점은 이제 뭐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서브 모터나 그냥 모터나 뭐 토크 관련이나 요런 이제 로봇 부품주들이 올 하반기에 되게 좋았는데 원조 부품주들입니다 얘네들이 딱. 근데 이제 그런 쪽 액추에이터나 이쪽이 아니라 이제 다른 또 모션 제어라든지 막 이런 다른 쪽으로의 소위 말하는 소형 로봇 부품 원록격인 종목들 거의 뭐 삼총사라고 해도 다름없는 이렌시스, 아진엑스텍, RS 오토메이션. 그 중에 이렌하고 아진엑스텍이 이제 꿈틀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쪽에 좀 관심이 있고 계속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희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시메스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좀 잘 봐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시메스는 기본적인 내용이 이 풀필먼트 기업향 매출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쿠팡입니다.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쿠팡이기는 한데 그 쿠팡과 관련돼서 이제 물류 로봇 쪽으로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 얘가 좀 특징적인 게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공동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제조 현장에 투입될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 솔루션을 시메스가 레인보우와 협업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 레인보우가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꽤나 매력적이죠. 이제 차트는 이래요. 차트는 이런데 괜찮아 보여요. 이게 위에 여기 뚫리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에픽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 위에 뚫리면은 위에 크게 열리거든요. 상장했을 때 최고가 당일 상장 당일 최고가 에픽이 왜 켜지다가
이 자리요. 아이씨. 예, 상장 당일 최고가가 여기거든요. 이때 한번 돌파가 되긴 했었어요. 얼마 안 돼서. 이때가 왜 돌파가 됐냐면 이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쿠팡 쪽 매출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딜레이 된 겁니다, 계속. 그래서 주가가 못 간 거예요. 바닥에서 이제 계속 이제 다지는 구간들 나오다가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근데 공교롭게 이 자리요. 이 자리가 핵심 자리거든요. 최근에 2번 걸렸죠, 여기. 이때 한번 걸렸고요. 가장 최근에도 한번 걸렸어요. 그렇죠. 조만간 여기 이제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점 트라이라는 구간이 점점 짧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뚫는 거거든요. 고점 트라이 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텀이라고 해야 되나? 요게 점점 지금 한 달이죠. 한 달 주기로 고점을 트라이 했는데, 이게 짧아질 거라고요. 차트의 모양이나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 그래서, 그러면 뚫습니다. 뚫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지금 오늘 약간 좀 애매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유로핏이 조금, 이게 종가까지 오늘 잘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패턴이 이런 거랑 비슷하죠. 뭐냐면, 유로핏이 이런 추세로 이렇게 잘 가다가, 여기서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면서, 이런 패턴까지 가야 되는데,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밀립니다. 그쵸, 이렇게. 이때 밀릴 때 보면, 이렇게 밀리죠. 이 선이, 뭐 이런 식으로 밀려요. 이게 뭐냐? 쐐기형. 이렇게 쐐기형으로 이렇게 밀려요. 그리고 여기서 돌파가 빵 되고 시세가 납니다. 이 자리 돌파하고 시세가 한 방에 났어요, 이번에는. 사실 이 정도 힘이면 이런 데까지 조정받으면 이제 반등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일단 오늘 빠지는 게 조금 민감하기는 해요, 이 종목은. 그래서 오늘 종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제 주목을 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를 주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돌파되더니 이렇게 슈팅 나오고, 저희가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그쵸? 저희가 어디서 들어갔다? 여기서. 얘가 이날 들어갔지 않습니까? 약간 요런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요건 이제 CMS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뭐가 비슷하다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추세 타고 가죠. 이렇게 저희는 여기서 매매했었고요. 여기서도 매매했었습니다. 추세 타고 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중요한 저항 자리에서 윗꼬리로 저항 맞고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죠, 이렇게. 추세가 깨졌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고, 그 다음, 뭐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저는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서 쐐기형 돌파하고 슈팅. 아까 유로핏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짝 쉬었다가 빠바바방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아까 유로핏 차트 한번 보시면 조금은 다르죠. 얘는 여기서 뚫고 이틀 쉬었다가 가다가 저항, 이게 확실히니까 저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혔어요, 일단. 근데 밑에 또 뭐예요? 기준선, 최근 저점 이런 거 다 살아있는 상태로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어요. 조만간 또 트라이를 할 것 같은데, 이게 트라이하는 주기가 짧아지면서 자꾸 트라이를 하게 되면 뚫습니다. 그럼 저희가 뚫리면 어떻게 되냐? 위에가 크게 열린다니까요. 얘가 뻥 열려요. 이런 게 잠재력이 높은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뭐 내용도 뭐 충분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내용도 있고, 내용도 충분합니다. 나우 이런 것도, 위에가 뚫리면, 얘는 일단 위에 뚫리면 한 33,000원 열리죠. 여기까지 쭉 열립니다. 여기도 잠깐 걸리긴 할 텐데, 여기만 뚫으면 돼요. 주요 저항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차트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좋아 보이는 로봇주들, 좀 언제든 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애들은 한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2차전지 자동차 넘어갈게요. 2차전지 자동차.
아, 2차전지 자동차 넘어가기 앞서서 IT 얘기 잠깐 좀 드릴게요. IT가 아까도 막 뭐 질문들도 많고 하신 것 같아서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오라클은 실적이 안 좋았어요. 브로드컴은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브로드컴은 대체 왜 빠지나? 일단 여기 나오나? 브로드컴 시간에 빠졌잖아요.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빠지니까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실은 결과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냥 수급이 그러해서 빠진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전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좀 없어 보이는 게요.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 이렇게 올랐잖아요, 사실. 아니, 뭐 이렇게 올랐는데, 뭐 실적 잘 나왔다고 또 무조건 올라가야 되나? 뭐 차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거까지, 그거는 뭐 이제 예측의 영역 자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얼마 전까지 뭐 AI가 버블이니 뭐니 얘기하다가 AI 버블 얘기가 언제 쏙 들어갔냐면 그 구글 TPU 얘기 나오면서 쏙 들어갔어요. AI 버블 얘기가. 그리고 지금 주요 테크 기업들 실적 나오는데 주가가 뭐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주가가 살짝 빠지니까 여기에서 그 AI가 버블이다 이 얘기는 안 나오고 뭐 차익 실현인데 이 얘기가 조금 더 강하거든요. 지금은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AI 버블 당연히 아직은 아니고요. 결국은 IT는요, 그냥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렇고, 좀 미국 테크 기업들도, 뭐, 대표적인 브로드컴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단순 수급 이슈인 거지, 저 시장이 당연히 안 끝났고, 안 끝난 수준을 넘어서 대장이에요. 문제는 제가 누누이 11월 중순경부터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얘네는 쉬는 구간이라니까요. 우리나라 반도체 중에서도 레거시는 쉬는 구간이에요. 쉬는 구간에서 쉬는 건데 왜들 조바심을 느끼시는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나 마이크론이요? 그냥 쉬는 거 아니에요? 이때 깨지고 나서요. 이때 깨졌잖아요.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요 안에 그냥 있어요. 뭐 크게 바뀐 거는 없어요, 아직은. 저는 사실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심텍이나 뭐 몇몇 종목은 살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기는 했는데 시점 자체를 좀 더 기다리고 있지 더 빠져야 된다, 더 빠져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 가격이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안 사고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시점을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매일 체크는 해요. 매일 체크는 하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 사야지가 기본 생각이에요. 그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더 빠질 것 같아서는 아니에요. 그냥 지금 시장이랑 안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예요, 그냥. 그리고 그거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요. 여기서 잘 쉬어야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많이 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파동 자체가요. 전 이거는 불변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이제 상승 언젠간 끝나겠죠. 언젠가는 뭐 버블이니 뭐니 하면서 터질 거 아닙니까? 버블 얘기 나오면서 터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 버블이 안 터지고 연착륙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영원한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마지막 상승은 누가 장식한다? 마지막은 무조건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식이에요. 이건 그냥 안 바뀌어요, 이거, 여러분. 마지막은 무조건 반도체, 무조건. 무조건 반도체가 대장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까지 계속 그냥 기다릴 생각이 없어서 매매를 하는 거고, 반도체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전 저 마지막까지 계속 반도체만 들고 있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거는 진짜 성향 차이인 것 같고요. 예, 여러분. 성향 차이인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냥 느긋하게, 아, 진짜 반도체가 한 번 더 갈 수 있으면 난 내비 둘 거다. 그런 분들이면 그냥 내비 두세요. 대신 그런 분들은 뭐, 강남 부동산은 영원하시. 네, 제가 섣불렀네요. 강남 부동산이 있었네. 네. 그쵸, 강남 부동산은 영원할 수도 있겠다. 제가 틀렸네요. 잠깐만요. 코스닥은 안 가나요? 저 다다음 주부터 갈 것 같다니까요. 지금은 메인 시장 흐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지금 거래소가 올라오니까 와 상승장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이것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월 달 들어서 코스피만 올랐어요. 냉정하게 보면 12월 달 들어서는 오히려 코스피는 이렇게 올랐고요. 코스닥은 뭐 아주 약간 오르긴 했는데 별로 못 올랐다고요. 코스닥은.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저는 코스닥은 요렇게 돼서 여기 찌글찌글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일종의 굳이 얘기를 하자면 커비드핸들의 핸들 자리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슈 측면에서는 다음 주 그 일본 금리까지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12월에 지금 코스피가 올라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세게 올라오는 이 흐름은 메인 흐름에 저는 반하는 흐름이라고 보고 그럼 무슨 흐름이냐 11월부터 놓고 봤을 때 11월부터 놓고 봤을 때 코스닥이 먼저 올라왔잖아요. 11월에 코스닥이 이렇게 치고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러고 있고 코스닥은 거래소는 어때요? 거래소는 이때는 못 가다가 12월에 이제 슬금슬금 올라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코스닥과 거래소에 11월부터 단기적으로 봤을 때의 괴리를 해소하는 과정? 그냥 그 정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의미가 있는 추세라고 애초에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흐름이 나오냐? 이번 주 FMC 있었고, 쿼드라플 있었고, 테크 기업들 실적, 뭐 이거 때문이라고까지는 못하겠고, 근데 이제 다음 주도 이슈가 있고 하니까, 저는 그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메인 흐름이 아닌 부차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그 안에서 어제부터 갑자기 땅들이 난리가 났다. 전형적인 테마 형태의 주식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 주식들이 그래서 또 그 틈을 타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전 부동산 주식은 길어봐야 다음 주까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 주 이벤트 끝나고 지수가 갈 거라고 보는 거고, 그때 메인은 코스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될 거고, 그때쯤이면 이제 CES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예. 그러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또 슈팅이 나오고, 그러면서 연초가 되고,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시고요. 이제 제시황가는 일단은 지금은 이래요. 뭐 딱히 여기서 변할 것 같진 않고요. 이제 나머지는 흐름을 봐가면서 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시황가는 이렇고 CES를 저는 어떤 그 이슈의 종착지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섹터마다 지금 뭐 바이오 로봇이 올라간다고 지금 막 올라가는 바이오 로봇이다. 그럼 CES까지 그냥 쭉 올라가냐? 쭉 올라가더라도 중간중간 쉬긴 하겠죠. CES까지 쭉 올라가면은 뭐 지금부터 한 3배, 4배, 5배 가겠네? 예, 거래일수가 얼마나 남았는데?
당연히 중간중간 쉬면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그때는 바이오 로봇 다 팔아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달라요. 어쨌든 CES라는 건 그 되게 주요 이벤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 해를 가늠짓는 주요 이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한 어떤 그 단기적인 이슈거리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일정 부분의 이슈거리로 또 해석이 되겠죠. 그거를 바라보고 막 급등을 시켰던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종목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반적인 내용들과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어제는 이제 제가 반도체 얘기를 조금 길게 했네 생각보다. 반도체는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아무튼 좀 뭐 반도체는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로봇 얘기를 좀 할게요. 자동차 로봇 얘기를 좀 하면 자동차 조금 버티고, 최근에 자동차주 중에 HL만도가 좀 내려오고 있어요. 굉장히 좀 화려하게 올라가다가 어제 IR이 있었는데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IR을 했는데 IR 이틀 전부터 해가지고 기관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조정이 나온 건데요. 사실 얘는 이런 자리 오면 볼만 하거든요. 제가 가격대를 찍어 드릴게요. 이거는 잠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선을 똑바로 못 보겠다. 여기랑 요 사이에 갭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갭 있죠? 이렇게 요거. 근데 그 갭의 한 중간에 뭐가 지나가고 있나요? 기준선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요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다음 주 되면 이러겠네. 여기입니다. 여기. 저런 자리는 물려도 올라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물려도 올라온다는 표현은 이런 자리에서 살 수만 있으면요, 더 빠져도 올라오고, 반등이 나오면 바로 반등 나오고. 그래서 손실 보기 좀 어려운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주면은. 저도 노릴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그러니까 갭도 있죠, 기준선 있죠, 21선 있죠. 어떻게 이런 자리를 그냥 넘어갑니까? 제가 사실 이거 어제부터 보고 있었어요. 더 빠져라 이러면서. 근데 오늘 갭 상승이 나와가지고 아이씨 이랬는데 일단 음전이 됐네요. 다음 주에 기회가 한번 있을 수도 있어 보여요. 자, 그리고 로봇주 중에 제일 지금 화끈한 건 슈어소프트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윗꼬리가 달렸어요. 슈어소프트테크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8,000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조금 많이 가벼워질 거고, 그 전까지는 뭡니까? 툭탁거리면서 올라갈 거다. 실제 툭탁거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30%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30% 이상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딱 이맘때였네요. 딱 일주일 전에 슈어소프트 얘기 드리고, 오늘 고가 기준으로는 40%,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30%가 이미 올라와 있긴 해요. 근데 그 이번 주도 보면 그냥 깔끔하게 올라가기는 해 보이지만, 이게 NXT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툭탁거리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중간에 5일선도 한번 줬고요. 이틀 전이었네. 예. 그래서 8,000원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을 예상은 하는데,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이 아침에 갭 떠가지고 그냥 위로 좀 한 8,000원대까지 갖다 대는 그림이 나왔으면 아마 자율주행이나 혹은 SDB 관련주들이 오늘 또 득세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또 아니다 보니까 종목들이 쉬는데, 그 쉬는 종목들이 조금 과한 게 몇 개 보이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SOS랩 잠깐 볼게요. 얘는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자율주행도 자율주행인데 사실은 로보틱스기는 한데요. 여길 뚫어야 돼. 여기 뚫는다? 갖다 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만 해도, 장 초반만 해도 좀 갖다 대는 그림이었거든요.
그쵸. 아침만 해도 이게 양봉이었단 말이죠, 아침. 근데 이제 슈어소프트가 지금은 약간 이쪽 투심을 좌지우지하는 정도로 힘이 생겨버린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는데, 슈어가 갭상하고 밀려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제랑 그저께 밑꼬리는 또 다 11선이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11선이 깨졌죠. 여긴 진짜 깨지면 안 돼요, 여기. 그래서 이런 자리가 깨지면 대응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들고 있으면. 이런 자리가 깨지면 대응이 좀 필요해요. 기왕이면 11선이 안 깨지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장중 가격도 중요하지만 사실 종가가 더 의미는 있거든요. 한번 종가까지 이런 건 잘 봐야 됩니다. 종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어제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리자마자 빠진 게 아우토크립트인데, 얘도 이제 비슷한 결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최근에 그러니까 얘도 약간 그 SOS랩하고 비슷한 결이 뭐가 비슷한 거냐면, SOS랩이 원래 라이다 업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기업인데, 이 회사가 자율주행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라이다를 테슬라가 채택을 안 한다고 하면서 모멘텀이 좀 약해졌다가, 이 라이다가 현대차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이 스토리거든요. 비슷한 결로 아우토크립트는 원래 자동차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이 자동차 보안이라는 게 결국 SDV나 스마트카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그 라인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아우토크립트도 로보틱스로 매출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로봇도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모바일향이나 뭐 이런 식으로의 보안 업체들, 그런 업체들, 그 B2C향 보안 업체들보다는 B2B향이면서 애초에 가장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보안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자동차 쪽에서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니까, 얘는 로보틱스로도 수혜를 볼 수, 이 스토리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이 좀 샀어요. 보니까 최근에 보면 어제도 사실 4거래일 연속 연기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그럼 얘는 왜 빠질까 오늘? 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뭐냐, 이쪽이 치고 가는 흐름이 안 나오니까 최근에 단기로 들어갔던 물량들이 좀 나온다라고 밖에 뭐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거는 뭐 그 수급적인 이슈인 거죠. 최근에 단기로 들어온 물량들. 근데 얘는 저는 올라갈 것으로는 판단을 해요. 왜냐, 뭐 내용은 일단 좋고 공모가가 22,000원이라서 가격 메리트가 있고, 다만 이런 거는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 자리가 좀 사수가 되는 게 좋거든요. 이 자리요. 그건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이 자리요. 가격대가 좀 애매하잖아요. 요 위에 꼬리 2번 달린 요 자리가 사수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밀린다? 추가로 더 밀린다? 어디겠습니까? 딱 보이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선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저점 매수를. 그래서 요거는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오늘 종가도 중요하고요. 이런 거는 종가가 밑꼬리 달고 위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보면 단기 저점 공략 자리일 수도 있고요. 오늘이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정도에 만약에 15,000원 밑에서 아무튼 끝난다? 여기까지 밀릴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 종목을 만약에 들고 있다? 15,000원 위냐 아래냐 여부로 판단을 좀 해야 될 거고, 그쵸? 뭐 전략은 두 개죠. 끊고 이 밑에를 노려보든가, 아니면 절반만 끊고 절반 가지고 밑에를 노려보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 거죠. 내용 자체는 이렇습니다. 내용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오늘 자동차 이쪽이 제가 볼 때는 슈어가 못 치고 가다 보니 그 소위 말하는 제2의 슈어가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조금 아침에 분위기 좋다가 밀린 감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고요. 그리고 또 그 매기가 일정 부분은 지금 우주항공으로 많이 가 있어요. 물론 이게 스페이스X라는 딱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분야이기는 한데, 그쪽에 좀 많이 가 있습니다. 이거 좀 보시면 되겠고, 잠깐만요.
자, 지금 50분인데 코스닥은 살짝 음전이 됐네요. 2차전지 얘기를 안 했죠? 2차전지 얘기 잠깐 드릴게요. 자, 2차전지. 아, 잠깐만. LG전자가 또 이 가격이네? 한번 잠깐 봅시다. 여러분, 그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은 LG전자 사셔야 돼요. 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LG전자 잘 보십시오. 제가 이때 얘기했잖아요. LG전자. 기억나시면 1번. 대형주 좋아하는 분들 탑픽 중에 하나다. LG전자는. 블루칩에서 유일하게 못 간 주식이자 로보틱스 관련으로 저는 갈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제 성향의 종목은 사실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 자꾸 드리는 거고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LG전자는 꼭 사세요. 올라갈 때 자꾸 따라붙지 마시고 눌릴 때 사라고요. 언제? 이럴 때요. 이런 자리 사라고요. 이런 데서 자꾸 추격하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 사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자리에 사는 겁니다. 아우토크립트가 추가 상장 이슈가 있다고요? 어디요? 이거요? 84,792주 의무 보유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예, 혹시 이걸 얘기하시는 거라면 요거 날짜를 잘 보십시오. 의무 보유 기간. 예, 2027년 7월 14일까지 의무 보유 기간이네요. 예, 별 의미가 없네요. 예, 수량 자체도 크지도 않을 뿐더러 의무 보유 기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무 보유를 해야 되는데 팔 수는 없지 않나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자, 우주항공은 스페이스X 때문에 가는 거라 제가 약간 지금 테마성으로 자꾸 움직이는데 땅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2차전지 얘기 좀 드릴게요. 2차전지 2차전지 보면요 네, 요걸 한번 봅시다. 잠시만요. 아, 나 2차전지 가겠는데? 보니까. 저도 이거 지금 봤는데, 뭐냐면요. 자, 요게 탄산 리튬 선물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 거래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10시. 오늘 10시잖아요. 오늘도 올라가요. 여러분. 이 일봉이고요, 이거. 여기 1 이렇게 돼 있죠. 일봉입니다. 지금 이날 아마 2% 올랐나? 어제 3% 올랐거든요. 오늘 3%. 지금 3일 동안 한 8% 올라가지고 신고가 직전이에요, 또. 이게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탄산 리튬 선물이거든요. 2차전지 가겠는데? 2차전지 갈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우리나라 2차전지 섹터가 갈 때는 항상 분위기를 리튬 선물이 먼저 잡아줬었어요, 계속. 지금 약간 그 분위기예요. 좋아 보입니다. 자, 얘기 너무 간단하게 했나? 저도 지금 탄산리튬 선물을 지금 봐가지고 저러면 좋아 보이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데 2차전지는 기본적으로 대장이 누굽니까? 에코프로죠. 여러분들 많이 들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안 팔고 그냥 들고 있거든요. 조금 더 들고 가볼 겁니다. 들고 가볼 거고, 사실 오늘 아침에 알테오젠이 이슈 때문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전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알테오젠이 만약에 영향을 좀 지난주 금요일처럼 받게 되면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힘을 내기가 어려울 거고, 그러면 코스닥이 많이 빠질 텐데 그걸 받쳐주려면 에코프로가 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기는 했는데 치지는 못하더라고요. 아침에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도 올라오고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근데 알테오젠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테오젠이 생각보다 안 빠지니까, 그리고 해명도 나왔고, 아 맞아, 그 과거 얘기였어. 뭐 호재는 당연히 아니고 악재는 악재인데 제한적인 악재. 로 시장의 해석을 하면서, 아, 우리는 뭐 알테오젠이랑 직접 관련은 없는데 하면서 이제 바이오주들 올라오는 것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 지난주 금요일 같은 현상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말 그대로 제한적인 악재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찬지가 못 치고 간 게 아닌가, 저는 약간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원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탄산리튬 선물이 저렇게 올라간다? 저거 제가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아니, 월봉인데. 이게 일봉이잖아요. 주봉으로 보면 이래요. 주봉으로 보면 현재 이렇거든요. 이게 탄산리튬 선물 주봉입니다. 이 저점 친 구간이 언제예요, 이게? 5월과 7월 사이죠. 6월이죠, 6월. 보이시죠? 6월에 저점 쳤고요. 이때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때 막 나온 뉴스가 뭐냐면, 와,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주봉상 윗꼬리 달고, 여기 음봉도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양봉 쭉 나오다가 음봉 하나 생기고, 지금 그거 덮는 양봉 나오고 있네요. 몸통상으로는 신고가네. 그쵸? 오늘이 또 금요일이잖아. 다음 주에 2차전지 갈 것 같은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이제 반영이 되면. 자, 에코프로가 실제 저점 찍은 구간이 언제냐면요. 언제 저점 찍었습니까? 이때잖아요. 요 5월 말 6월 초. 5월 말에 저점을 찍었어요, 에코프로가. 5월 말에 저점을 찍었죠.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탄산리튬 선물 저점 쳤던 구간이 여기라, 이때예요. 딱. 걔네 올라오면서 2차전지 반등 나온 거라고요. 이해되시면 1번이요. 이게 비교해서 보여드려야 되나? 여기가 6월이고요. 여기가 5월 말이잖아요. 이게 같은 그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걸 1대1 비교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1대1 비교를 할 건 없어. 이게 무슨 기초자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이 탄산 리튬 선물의 기초자산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1대1 비교라는 게 즉각 반영을 한다, 이 개념으로 보실 거는 없고, 흐름을 반영을 한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흐름을. 근데 지금 다시 고가를 치고 가는 흐름인 것 같다. 리튬 쪽이. 그러면 얘네들은 갈 거다. 그러면은 얘보다 사실 리튬 관련주는 얘인데, 얘가 대장이에요. 리튬, 세비캠. 부대장이 누구냐? 강원에너지. 다 위치가 좀 그쵸? 좋죠. 슈팅이 언제든 좀 나올 수는 있는 위치거든요. 3대장이 누구냐? 미래나노텍. 얘가 제일 좀 차트가 별로다 지금. 얘가 제일 별로고, 세비캠하고 강원에너지는 언제 써도 이상하지 않은데? 저쪽을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리튬 관련주들인데, 세비캠, 성일아이텍, 미래나노텍, 하이드로랑 리튬 포어스는 워낙 테마주라서 저는 안 보고요. 강원에너지 뭐 이 정도? 이 정도. 딱 이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내에서는 대장은 지금까지 움직임 봐선 세비캠입니다. 예. 원래 이제 세비캠하고 성일하이텍 저 두 회사가 이제 뭡니까? 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큰일이다. 폐배터리. 맞아. 이차전지 폐배터리 쪽이잖아요. 원래 성일이랑 세비캠 두 개가. 근데 성일도 자금 조달 끝났구나. 제가 세비캠만 보던 이유가 성일이 자금 조달 이슈가 있을 거란 얘기가 있어서였는데 끝났네요 이미. 11월 말에 했구나. 성일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근데 저는 그냥 세비캠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끼가 있으니까. 여튼 지금 사람들이 주목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리튬 선물이 지금 좋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자 에코프로 여러분 홀딩 하십시오. 에코프로 홀딩 여러분 에코프로 홀딩. 오일선이 깨졌지만 홀딩. 진짜 오일선 깨졌네 근데. 안 깨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살짝 쉬고 있지만 홀딩 하십시오 그냥. 얘는 왜 이래. 자, 한번 시장 좀 봅시다. LNF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그냥 대장주를 그냥 매매하고 싶을 뿐인 거고 때마침 대장주를 샀기 때문에 그걸 그냥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토리가 이제 2차전지는 무슨 스토리가 붙어야 좋냐면요. 이거 저번에 설명 잠깐 했던 건데 짧게만 이야기 드리면 첫 번째 올라갈 때는 리튬 플러스 실적이었고요. 즉 캐즘 돌파 이슈였고요. 두 번째 올라갈 때는 리튬 플러스 이때가 뭐였냐면 ESS 스토리였어요.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리튬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를 붙이는 게 좋을까? 제가 볼 땐 ESS 플러스 로보틱스가 붙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베스트예요. 2차전지가 가기 위해선. 근데 약간 징조는 지금 있죠. 그 징조는 뭘까요? 리튬 가격 올라온 것도 징조지만 전고체 종목들이 좀 강했잖아요. 최근에. 전고체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하죠? 요게 로봇에 들어간다고 하죠? 응? 2차전지에 로보틱스를 자꾸 붙이려는 게 있네. 예, 그 전조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전조현상. 전고체가 올라갔던 게 대표적인 게 이수 스페셜티 얘잖아요. 올라가다 말긴 했는데 신고가면까지 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가능성은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차전지를 지금 계속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보이긴 하니까요.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 와중에 에코프로가 최근에 한번 쳤는데 뭐 그럼 이 정도면 괜찮아요. 뭐 아직 아주 베스트는 아닌데요. 아주 베스트는 아니다라는 게 일단 오늘 현재 5일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5일선 타고 가면서 쭉 파동 이어지다가 올라오고 있는 이제 상승 탄력이 조금 수그러들 때 이제 11선과 조우하고 거기에서 이제 뚫느냐 이제 위로 가느냐 일단 파동이 끝났느냐로 결정되는 게 제일 일반론적으로 좋은 건데 그게 이제 지금 한 2, 3일 찌글찌글 하면서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 전방이라고 볼 수 있는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꽤나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음. 근데 이런 거 보여드리면 좀 마음이 편하시죠? 뭐냐면 아까 그런 거. 아이고, 어디였냐?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막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얘기 드리면 좀 마음이 편하죠? 2차전지 주주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오늘 종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실제로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조금 상승폭 줄었다. 2.46%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99950.00 3일째 올라가서 이 차량지는 뭐 아무튼 다음 주에 좀 오늘 이번 주는 뭐 시간 다 끝났으니까요. 이제 뭐 다음 주에 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TPC 요즘 로고 조선, 한진이 오늘 세고 세아베스틸 지주는 뭐 미국 이슈가 있었는데 아침에 미국 특수 합금 공장 완공 임박 요걸로 지금 땡기고 야 세게 땡겼다 얘. 현대건설 원전으로 가는 건데 좋네요. 현대건설은 원전에다가 이제 거버넌스 이슈까지 같이 있죠. 최근에 삼성물산 올라갔던 이슈랑 이제 비슷한 같은 결의 이슈가 있고 마린솔루션 아침부터 셌어요. 저것도 LS 마린솔루션 제형솔루텍 조정받는다. 이거 로봇으로 간 거거든요. 로봇 부품으로 좀 과하게 갔었는데 오늘 조정 나오네요. 제형솔루텍 원전 여러분 제가 원전을 뭘 봐야 된다고 했죠? 원전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가 지금 뭐다? 오늘은 BHI가 제일 세긴 하네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좋게 봤던 보성파워텍이 두 번째로 세네.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는 오늘 3등이네요. 어제는 1등이었습니다. 우진 여러분 제 이름하고 비슷한 우진 그쵸? 시고가입니다. 우진은 일부만 들고 가보시고 이건 저희 이제 이번 주에 문자반에서 샀던 거잖아요. 일부만 제가 어제 기준으로 일부는 익절하라고 했을 거고요. 신고가 가면서 일부만 들고 가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고점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고점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섹터 분위기가 오늘은 원전이 좀 조정받을 것 같은데 혹은 조금 과하게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과하게 올라가는 시점 혹은 일봉상 음봉 떨어지는 시점 그런 모양들을 봐서 나머지 물량 익절하던가 아니면 나머지 물량은 그냥 난 2만원 깨면 다 익절할래 혹은 여기 깨면 여기가 원래 정석입니다. 19,500원 나 19,500원 안 깨지면 양껏 보다가 좀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팔래. 이건 이제 각자 재량껏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고가 종목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신고가 종목은 그래서 제가 항상 분할 익절을 하라고 하는 게 내가 샀는데 막 어쨌든 신고가를 갔어. 더 올랐어. 이러면은 이걸 다 먹을 욕심 부리지 마시고 분할로 익절을 하시고 내가 샀는데 생각보다 빠졌어. 근데 난 이 자리가 깨지면은 리스크 관리를 애초에 하려고 했어. 그러면은 진짜 해야 돼요. 진짜로 해야 된다고요. 그걸 못하면 다음날 더 좋은 종목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매매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단 의미가 있는 자리를 깨거나 돌파하거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태웅은 어떻게 됐어요? 태웅은 바닥 주식인데 다시 태웅 했어야 되네. 태웅을 했어야 되는 거. 내가 오늘 태웅을 안 보고 있었지? 내가 이거 유튜브 할 때 올랐네. 유튜브 할 때 오르니까 제가 못 봤죠. 장중이 아침이었으면 내가 봤을 것 같은데.
태웅은 바닥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개 얘기했잖아요. 우진하고 태웅. 우진은 뭐다? 대장주. 내용이나 실적이나 성장률이나 차트나 수급이나 모든 게 제일 좋아요. 우진이 모든 게 제일 좋은데 바닥 주식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태웅. 바닥 주식에서 원전 관련주에서 좋아 보이는 건 태웅이라고 얘기를 우진 얘기하면서 같이 드렸을 거예요 아마. 드렸나요 이거? 기억이 안 나네. 태웅 얘기했죠? 제가 우진 태웅 사실 보고 있었어요 원전은. 근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우진 태웅만 보고 있었어서. 원래 대장은 두산하고 BH인데. 네, 됐죠. 아무튼 많이 올랐네 이거. 패스. 싼 거 봅시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얘기했죠. 예, 했죠. 맞아요. 자, 좀 헷갈려요.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내가 회원방송하지, 굿모닝 작전 이거 하지, 이따가 또 11시 반에 개인 유튜브 하지, 하니까, 또 TV방송 가끔 출연하지 이러니까, 내가 얘기를 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얘기했는지가 자꾸 기억이 안 나요. 헷갈려, 이제. 여기서 얘기했는지, 저기서 얘기했는지. 근데 아마 굿모닝 작전에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하긴 할 거예요. 왜? 1시간 반이나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원래 회원방송 할 때는 이제 종목도 찾아야 되고, 매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고 보고 있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송이니까 어쨌든 말을 또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좀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 거의 대부분 다 얘기를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 시간이 30분 정도면 딱 좋겠는데 1시간 반 너무 길어요. 네, 1시간 반은 1시간? 1시간 정도도 괜찮겠다. 1시간 반을 얘기를 하려니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야 되니까. 제가 그렇다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 제가 얼굴이라도 잘생겼으면 모르겠는데 얼굴도 그냥 그렇게 생겨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어휴. 예. 자, 오늘 30분까지 아마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볼게요. 이게 맨날 바뀌더라고. 나우로보틱스 좋구나. 예. 네, 30분까지네요. 보성 네, 보성도 오늘 좋네요. 보성도 좋아. 좋네. 얘는 지금 한 달 조금 넘게까지 조정 주고 움직이네요. 괜찮네. 보성 좋아 보입니다. 근데 탑픽은 아니에요. 네, 저는 탑픽은 아닙니다. 탑픽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아싸리 바닥에서 싸 보이거나 제일 좋아 보이는 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딱 전형적인 게 제일 좋아 보이는 게 이쪽은 우진이고 아싸리 바닥은 태웅이거든요. 보성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요.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얘도 모두 가지 않아요.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확률이 좀 높다 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두 간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애초에. 그리고 모두 가진 않는데 근데 요즘 한 90%까지는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제가 컨디션 안 좋을 땐 70%는 그래도 갈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80%는 갑니다. 그러니까는 확률이 높긴 할 거예요.
원래. 근데 제가 컨디션 안 좋을 땐 진짜 70%까지 내려가요. 한 30, 그러니까 3개 얘기하면 1개는 틀려요.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얘기하는 게 많이 가긴 하지만 다 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보시고, 경방 이런 거는 계속 상한가죠. 땅 관련주나 좀 봐야겠다. 땅 관련주들. 경방 가면 원래 전방도 가는데 윗꼬리다는 애는. 대성산업 이런 거 어떻게 됐어요? 어이구 차익 나오네. 천일고속, 동양고속, 얘는 거래 정지구나. 서부 T&D. 아이고 차익 나온다. JS 코퍼레이션. 야, 이거 세네요. JS 코퍼레이션 좋은데? 그냥 많이 올랐다 이거. 이제 진짜 많이 올랐고. 또 뭐가 있죠? 삼표 시멘트. 오, 얘가 올려 왔다 갔다 막 준다 먹을 거를. 아유, 이거 근데 그냥 안 봐야지. 보면은 자꾸 마음이 동해가지고. 제형솔루텍 뭐 그 차익이죠. 뭐 많이 올랐잖아요. 보세요. 제형솔루텍 가지고 이야기 좀 드리면, 이거 그걸로 가잖아요. OIS. 근데 그 OIS가 로봇에도 들어간다. 다 로보틱스로 결국 붙여서 주가를 땡기는 건데, 이 자리요. 이 자리.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살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 자리에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날.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어요, 결론은. 고민만 하다가 안 샀는데, 제 기억엔 저때 기타 법인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수급적으로 혼란스러워서, 아 이거 뭐 왜 그런 수급들이 찍힐까 뭐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아 그거까지 하고 싶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미 바닥에서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차트는 좋은 자리인데 제가 매매를 안 했거든요. 아, 좀만 더 볼까?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원래 이거를 그냥 넘어간 가장 큰 이유는 수급이었어요. 수급이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수급이어서, 그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봐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한 2, 30분 이거 봐야 되는데, 그러기 싫어가지고 말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저점이었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였거든요. 진짜 가네? 기회 있겠지. 근데 이날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못 따라가요. 근데 이게 계속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오늘 음봉 이렇게 세게 떨어지 그냥 차익인 건데, 차익 나온 건데, 솔직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 700원부터 올라가지고 3,400원이니까 5배 올랐어요. 5배. 여러분, 이게 별로 안 올라가는 것 같죠? 5배 오른 겁니다. 그것도 9월달부터 5배 오른 거라고요. 딱 3달 만에 5배 올랐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때도 너무 많이 올라서 저점에서 그것도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막파 또 세게 나오니까 차익입니다. 차익이고, 글쎄요, 저런 거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을까 싶긴 해요. 솔직히 지금 구간에서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칭찬들 많이 쑥스럽게. 저 사실 이번 주 컨디션 별로 안 좋은데, 이번 주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요. 지난주가 참 좋았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난주 한 4주 정도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번 주는 뭔가 조금 지지부진한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전 다다음 주부터 달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제 시황은. 다음 주는 그냥저냥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중후반부터? 다다음 주가 전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나우로보틱스 좋아요. 지금 오늘 몇 프로입니까? 이거 나우로보틱스가, 아니, 여러분. 이거 좀 따라 사셨구나. 24,000, 지금 가격이 매수가라면 좀 따라 사신 건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우로보틱스 제가 어차피 지금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저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리포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좋은데, 이거. 잠시만요. 이게 얘가 9월 초에 나왔던 리포트거든요.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내용을 한번 보면. 그러니까 전 내용만 보면 얘가 지금 로봇에서 제일 땡기는데, 왜 땡기냐. 일단, 제가 제일 좀 마음에 드는 건 이거예요, 이거. 해외 시장 진출 본격화 및 이공자 증설 완료. 이거 내용을 쭉 읽어보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글로벌 기업 Z사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 그래서 캐파가 모자르기 때문에 캐파를 이렇게 늘려야 되고, 그 준공 시점이 내년 2월로 예상이 되고, 이래서 제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2월 해봐야 뭐 시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12월이니까 이거 증설이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지금 증설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되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왜냐, 지금 최근에 그 미래산업이라고 불리는 로보틱스도 그렇고, 최근에 링크 솔루션도 약간 그런 형태고, 그 AI 바이오, 의료 AI 이쪽도 사실은 해외 수출을 기반으로 시어스도 간 거고, 그 뭡니까, 넥스 바이오 메디칼도 간 거고, 3빌리언도 간 거고, 다 그 스토리라서 그게 되게 매력적이다. 그럼 얘네 로봇은 어떤가? 로봇도 좋던데요? 이것저것 다 하던데 얘네 보니까. 직교 로봇, 스카라 로봇, 다관절 로봇, AMR 로봇. 현재. 근데 내년에는 다관절 로봇 라인업 확대, 대형 로봇도 라인업 확대, 하이브리드 협동 로봇 라인업 확대. 다 라인업 확대를 하고, 27년에는 뭐 계속 이게 더 증설을 하는 거예요. 로봇 사용, 로봇 자체도, 라인업 자체도 늘어나던데, 얘네가. 이 내용도 좋아요. 뭐냐면, 동사는 로봇 모션을 제어하는 자체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가. 로봇 모션 제어 업체 중에 대표적인 요 기술 갖고 있는 애가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그런데, 얘는 이런 거 다 자체적으로 이제 내재화돼 있다는 거죠. 내용이 좋죠. 게다가 협동, 휴머노이드, AI 기반 산업용 로봇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업체. 산업 로봇 23개, 물류 로봇 6개. 내용 좋아요, 아무튼. 내용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제일 땡기는 로봇은 얘예요, 나우로보틱스. 근데 차트도 이쁘다. 그럼 뭐 볼 거 있나요? 가지 않을까?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알게 된 거는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이 종목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공부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던데요. 근데 차트는 원래 이뻤어요, 이건 원래 차트가 이뻤다고요. 제가 이거 차트 이뻤다고 했던 로봇주 일주일 전이었나? 그때 뭐였어요? 4개인가 얘기했을 텐데 아마? 그때 얘기한 게 나우로보틱스, 아이고, 이게 크냐 이거. 내가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이거랑 아마 하이젠 RNM 얘기했고, 또 KNR 얘기했던 것 같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나우로보틱스, 하이젠 RNM, KNR 시스템,
기억이 안 난다. 뭐였지? 그래도 봐야 알 것 같은데. 이제 CMS는 오늘 얘기 드린 거고. 뭐였더라, 그때? 엔젤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였어, 맞아. 이렌시스도 올라오네. 엔젤 로보틱스. 얘네들 차트 다 나쁘지 않아요. 예. 오늘 보니까 이제 CMS도 저는 좀 좋아 보이고요.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유진 로봇도 좋아 보이는데 얘는 이제는 많이 올랐어요. 할게요. 그래서 스몰캡, 아지넥스텍, 이렌시스, RS 오토메이션. 근데 RS 오토메이션은 연말에 보자. 이렇게. 이 중에서 저는 잠깐만 하이젠 저런 거 한번 위치 한번 볼게요. 하이젠. 세네. 11선이네. 엔젤. 그러니까 엔젤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뭘 보는 거냐면요. 단기 추세도 살아 있거든요. 근데 핵심은 얘는 주봉입니다. 주봉이 핵심인 종목들이 이렇게 덜어 있는데 제가 슈어소프트에서 설명드린 거잖아요. 이건 위에가 뚫리면 크게 열린다니까요. 이런 게 크게 열려요. 이런 게 왜 크게 열리냐? 이씨 얼마나 횡보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물론 이것보다 슈어소프트테크가 더 오래 행보했어요. 얘보다 슈어소프트테크가 더 오래 행보한 건데 얘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연초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최근에도 도전했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게 자주 도전하면 뚫는다니까요. 결국 얘는 뚫을 거야 아마. 그럼 여기까지는 가볍게 갈 거예요. 여기가 뚫으면 크게 열려요. 근데요 요것만 해도 퍼센테이지가 크다고요. 지금 주가에서 44,000원만 가도 몇 프로예요? 거의 50% 아닌가요? 4, 50%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답답할 수 있는데요. 보유자들은 답답하지만 위로 열리면 크게 열리는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는 거지. 반대로 빠지면요? 빠져봐야 빠질 자리가 별로 없다니까요. 이런 게. 빠질 수도 있는데 빠져봐야 리스크가 제한적이다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준점 세워놓고 거기 깨지면 손절 치면 되지 뭐. 손절 치고 다시 보면 되죠. 손절을 아예 안 할 생각하시면 주식을 할 수가 없죠. 예. 저는 제닉스 로보틱스는요, 저 올라가는 초창기에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름이 이거 아니었어요. 이름이 그냥 제닉스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엔 그런데, 예, 그냥 제닉스였죠. 근데 얘가 제가 이거 초창기 때 봤었거든요, 이때. 근데 얘도 제가 수급 해석을 좀 잘못해가지고 못 샀는데 이때. 근데 제 입장은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솔직히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 너무 올라서. 근데 얘는 뭐 차트는 나쁘지 않은데 쉬는 구간, 이게 이제 쉬는 구간인데 이 위로 올라서면 좋아집니다. 얘는 16,500원 위로 올라서면 좋아지겠네요. 잘 버팁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시총도 작고. 요것도 아무튼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저 이제 방송 그만해야겠네요. 자, 저는 제 개인 유튜브에서 뵐게요. 개인 유튜브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5분 뒤에 제 개인 유튜브에서 12시까지 방송 이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